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GPT입니다. 지금부터 상상력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팀 소개 및 기획 의도, 두 번째 인터뷰 내용, 세 번째 적용 대상, 네 번째 비타의 서비스와 기능 순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팀장 장하늘과 그 외의 팀원 박하윤, 이형빈, 장민서, 이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발전한 AI 중에서 요즘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챗 GPT의 이름을 따보았습니다. 팀명에 걸맞게 챗 GPT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어떤 글을 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계선 지적지능인 옆집 아이에게 GPT 커스텀 봇을 만들어줬다는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사용자의 상세한 상태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입력하여 챗 GPT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아이가 제2의 뇌처럼 AI를 사용한 사례가 저희의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AI를 중심으로 융합적 상상력을 펼쳐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AI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챗 GPT가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공통적인 답변을 얻었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여 기능 부분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들어가야 할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지,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 등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프로젝트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AI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워치를 만들까였습니다. 이러한 하우 마이트 위를 가지고 포스트잇에 마구 아이디어를 뱉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타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어로 비타는 생명을 뜻하고 영어로 바이탈은 생명 유지와 관련된 필수적인을 뜻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속 AI가 판단을 대신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누군가의 생활에서 필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본따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타의 기본 기능을 고려했을 때 비타에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 지적지능, 두 번째는 선행성 기억상실증, 세 번째는 노인성 치매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저희가 생각한 비타의 주 사용 대상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치를 처음 켰을 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각각에 맞는 사용자 설정 모드를 적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다가 장애가 생길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의 외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타의 사용 대상을 고려하여 휴대성과 편리성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매체와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원터치 모기 퇴치 팔찌를 아시나요? 어린이들도 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원터치 스마트워치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치에는 하나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혼동이 생기지 않기 위해 단 하나의 버튼을 만들기로 하였고 소프트웨어 기능 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자 긴급 연락 버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박수 체크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 관련 기관의 연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워치에 기록된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AI가 인식하고 그를 설명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나 그에 맞는 음성이 나가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능은 생맹인 사람이 색상을 스캔하고 음성을 통해 색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슷한 맥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성 기능입니다. 이 음성은 자동 저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보호자가 없는 동안의 일에 대해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알림과 일정 관리, 즉 AI 비서 기능입니다.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AI가 대신 일정을 기록하여 알림이 갑니다. 이는 소리나 진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GPS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어디를 갔었는지 기록이 됩니다. 시각 장애의 경우 본인의 현 위치에 대해 AI가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 AI가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이제 앞서 정한 사용 대상의 입장에서 기능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장애의 경우 인지 능력이 부족해 정보 처리 및 고차원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까지 판단을 대신 내려주는 A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음성인식 질문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정보들만 학습시켜 놓은 AI가 적절한 행동을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접시를 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 다음으로 선행성 기억 상실증 혹은 단기 기억 상실증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더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성 녹음 기능이 켜져 있고 그것을 토대로 AI가 그날의 일들을 요약해 줍니다. 기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할 때 이를 메모장처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치매의 경우 뇌 기능이 손상되어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비서 기능을 사용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I 비서는 조금 더 큰 사운드를 냅니다. 먼저 자신이 약을 먹었는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약속을 잊을 걱정이 감소합니다. 약 봉투를 카메라로 찍어 AI에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된 GPS와 AI가 판단하여 사용자가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도움을 줍니다. 이때 워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함을 알리거나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안내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의 프로젝트 비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력 프로젝트 활동 소감과 상상력에 대한 감상을 팀원 각각 한마디씩 적어보았는데요. 다들 진행하면서 마음이 맞았는지 상상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상을 거듭하고 살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비슷한 소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팀 GPT의 비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